아직 어전이었지만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엷은 안개가 가랑비로 변해 있었다. 마차 공장을 나선 소년들은 빌리와 버저를 맞추기 위해 고름을 잡고 재촉해야 했다. 고리에는 말똥이 뒤섞인 하수의 어물과 곰댕으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머퉁이를 돌아 베이코가에 막 들어선 순간 위긴스는 한 경찰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경찰관은 그대로 길바닥에 얼굴을 받고 엎어졌다. 위긴스가 고름을 멈추고 말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찰은 진흙탕에 처박힌 얼굴을 들어올리고는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경찰이 몸을 막 일으키려는 순간 위긴스가 친구들을 향해 소리쳐다. 경찰이다! 모두 도망치오! 위긴스는 베이코가를 따라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위긴스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소년들은 일제히 와 하는 함성을 내지르며 고리의 행인들과 수레와 마차를 여리저리 피해가면서 열심히 달렸다. 흙투성이가 된 경찰은 진흙으로 막힌 허루라기를 불면서 아이들을 뒤쫓았다. 마침내 221번지 비오 건물에 다다르자 아이들은 초인종을 두를 새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셜록 홈스의 집 현관문을 지나 고실에 우르르 나타나기까지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왓슨 박사는 느닷없는 소녀들이 등장해 깜짝 놀라 마시던 홍차를 무릎에 쏟고 말았다. 우와! 이게 뭐야? 호둥대는 왓슨 박사와 달리 홈스는 사기 파이프를 입에 문 채 맞은편 소파에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해 보여서 아이들은 홈스가 잠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위긴수, 내 집에는 너만 드나들기로 약속했던 것 같은데. 홈스가 얼굴에서 빗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나머지 소년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런 다음 잠시 왓슨 박사에게 관심을 돌렸다. 왓슨, 자네 괜찮은가? 하긴 당연히 괜찮겠지. 그 차 한 잔을 갖고 오전 내내 헐짝거리고 있었으니까. 왓슨 박사는 젖은 바지를 손수건으로 두들겨 닦으면서 괜찮다고 중얼거렸다. 홈수가 다시 소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집 계단을 오르는 경찰이 장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너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구나. 어서 들어오시오, 구레이 경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흙을 뒤집어 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헬멧을 삐뚤음하게 쓴 경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홈스씨, 제가 여기까지 쫓아온 이상 이제 이 어린 도둑놈들은 곧바로 굽이는 신세를 지게 될 겁니다. 그때 홈스의 가정부인 호드슨 부인이 경찰 뒤에서 나타났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소년들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보아 기분이 몹시 나쁜 것 같았다. 저 악동들을 여기서 당장 끌고 나가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왓슨 박사가 화난 목소리로 외치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젖은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홈스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들 하시오. 이 아이들은 비록 차림새는 엉망이지만 내일을 돕는 저수들이요. 그레이 경관, 설마 이 아이들을 범죄자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진흙투성이가 된 당신 제복을 보니 아마 불운하게도 가벼운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요. 너희 중 경관님과 충돌한 녀석이 누구지? 어서 솔직히 말해라. 위긴수가 쭈뼛거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럴 줄 알았다, 위긴스. 넌 항상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험수의 말에 위긴스는 얼굴이 볼곶게 달아올랐고 나머지 아이들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험수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그만들 해라. 그래 경관. 미안하지만 이 모든 일은 내 잘못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급히 불러들였고 이 아이들은 그저 내 요구에 응하려다가 사고를 낸 거니까 말이요. 우리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내 가정부인 호두슨 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싶소. 호두슨 부인이 기꺼이 당신의 제복을 말끔하게 세탁해 줄 거요. 더불어 이른 점심 식사도 차려줄 것이고. 호두순 부인,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하겠소. 호두순 부인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험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야 뭐 나리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를 따라오세요, 경관님. 그레이 경관은 삐뚤어진 헬멧을 거쳐 쓰고 소년들을 한번 무섭게 노려본 다음 방에서 나갔다. 저와 그럼 이제 모두 차렷! 대장이 구령의 소년들은 곧장 일렬로 섰다. 그러고는 양손을 옆구리에 착 붙인 다음 톡을 앞으로 내밀었다. 설력 험수가 소년들 앞을 천천히 걸으면서 한 명 한 명 유심히 관찰했다. 요즘도 여전히 쥐를 잡으러 다니는 모양이구나, 위긴스. 대장님을 도울 일이 별로 없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네 쪽제비가 외투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은데. 험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 꼬마, 진흙탕에서 장난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쏠물 때라도 마찬가지야. 팀수 강변을 걸어 다닐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해. 알겠나? 험수는 그렇게 말하면서 알피 발목 위까지 올라온 진흙 자국을 가리켰다. 알피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더니 겉눈을 깜빡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험수는 계속해서 소년들 앞을 서성이다가 로안 앞에 멈춰섰다.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벵골 출신이냐? 이스트인도 출신입니다. 로안이 대답했다. 그럼 인도에서 온 이민자 첫 세대겠구나. 네 대장님, 제 부모님이 고향이 인도 캘코타 주입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요. 로아는 아무런 감정도 속지 않은 목소리로 자세하게 대답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장 앞에 손이 저절로 말이 나왔다. 험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표시를 대신했다. 그런 다음 엘리엇을 내려다보고 말했다. 너는 동료들이 옷을 책임지는 재봉사인가 보구나. 그 말에 엘리엇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굳은 살과 눈가의 주름진 모양이 모두 재봉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니까 네 화려한 옷차림새를 봐도 그렇고. 험수는 엘리엇이 멋진 외투와 바지를 훑어보았다. 외투와 바지는 다양한 색깔의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것이었다. 당연히 이 신발들도 누군가 한 사람이 바느질해서 만든 거겠지. 모두 똑같은 가죽을 썼으니 말이야. 험수가 소년들이 발을 쭉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또다시 소년들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어때 왓슨? 자네는 이 병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박사는 눈썹을 치게 올리고 콧수염을 실룩거리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병정들과 함께였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인도를 이뤘을 걸세.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험수가 잘라 말하고는 다시 소년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고는 가볍게 박수를 두 번 쫙쫙 쳤다. 자, 이젠 본론으로 들어가자. 오늘 너희가 맡을 임무는 분명히 너희도 무척 좋아할 만한 거다. 너희가 할 일은 소커 수단을 감시하는 거야. 눈가기를 활짝 열고 사람들이 동태를 확실히 살피도록.
슬록 홈스는 의자에 있던 신문을 집어 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타기 팀 기적이 잘린다 형제가 그랜드 바르보자 소코수단 공연 중에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공연 중 줄이 끊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뒤이어 홈스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단순한 사고 이상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홈스는 신문을 위긴스에게 건네주고 나서 방안을 소송이기 시작했다. 너희가 할 일은 그랜드 바르보자 소코수단을 들러보고 단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그들이 잘린다 형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내는 거다. 보는 것도 확실히, 듣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말이다. 대장이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들은 주어진 임무에 대해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다. 홈스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소코수단이 위치는 세인트 존 우스드 외곽이다. 너희가 그곳까지 갈 교통편은 미리 준비되어 두었어.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조심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중에 왓슨과 함께 나타날 거다. 너희가 내 부하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해라. 위긴스 한 사람만 현장에서 나와 연락하기로 하자. 자,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밖에 마차가 도착한 것 같구나. 아이들이 창가로 우르르 달려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보수는 평소대로 각자 일당 1실링에 기타 추가되는 비용은 따로 지급하도록 하며 여기 오늘 일당과 지출에 대비한 유분의 돈을 미리 주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정식으로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홈스는 위긴스의 손바닥에 동전을 가득 쥐어준 다음 나머지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선지했다. 가장 큰 단서를 물어오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로 구마 한 입을 주겠다. 위긴스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현관에서 지친 표정의 호두순 부인과 마주치자 알피가 부인이 뺨에 입을 맞추고 소리쳤다. 저는 곧 부자가 될 거예요, 아줌마. 베이커가는 늦은 아침이 습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실처럼 가느다랗게 내리쬐는 한 줄기 햇빛이 희망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